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복귀왕 충남 아산갑 당선인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7대 국회에 이어서 좀 건너뛰고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셨는데 당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예. 그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님이 18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예. 기적을 이뤄냈다 그랬는데 저는 19년 만에 다시 들어갑니다. 19년 만에. 예. 그 사이에 이제 예. 물론 지역에서 시장도 2차례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정무직으로 여러 또 일도 하고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그때는 여당의 최연소 의원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중년을 지나고 있는 네. 나이가 돼서 그때의 젊은 패기를 잃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제 무게 중심을 좀 잡고 지역과 또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번에 지역구는 161석이고 비례대표 14석을 얻어서 175석에 좀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뭐 도당위원장이기도 하셨으니까요. 네. 승리한 배경으로 좀 분석하시는 건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원래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대선 끝나고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 참패할 거다. 예. 근데 예상보단 덜 참패했어요. 예. 성적에서는 뭐 낙선은 많이 했으나 표 차이가 별로 안 난 지방선거였었고 그리고 이번 총선도 2년 만에 치루어지는 거면 아무래도 현 집권 여당에 그 힘을 주자 네. 하는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예. 해서 151석이라고 하는 그 목표치는 두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150석에서 가까이 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단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협치라는 단어를 실종케 하는 네. 지난 2년의 국정운영 과정 그리고 민생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국정운영은 이념 중심으로 좀 쏠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 국정운영에 대한 질책을 내리신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런 반사 이익으로 저희가 또 다수당이 됐는데 집행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준 만큼 그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든 소수가 된 여당이든 다수가 된 야당이든 정치로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논란이 많았던 상황인데 사천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명행사 이런 말까지도 좀 유행을 할 정도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제 당 운영 과정을 보면은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좀 보이실 것 같아요. 혹시 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전체적인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예. 우리 이제 충남 공천 과정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제 아. 위원장인 저와 공관위원들이 있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대표께서도 직접 소통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그 위원들도 저와 소통을 해가면서 실제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서의 공천을 하고자 한 노력이 최소한 충남에서는 그렇게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11석 중에서 8석이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충남에서만 8석을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주셨죠. 11석 중에서 예. 8석을 얻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두 가지 상징적으로 뭐 박용진 의원 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건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천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예.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체포한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네. 이 경선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잘못이 있어도 자기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동의하느냐. 이것이 끓고 있던 분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끓고 예. 있던 분들이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고 의원들 내에서도 사실 비명계 의원들이 언론에서도 많은 목소리들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친명 혹은 친명 아니더라도 친민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리더십이 질서 있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면 평가에서 그분들에 대한 사실 낙제점을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과 어떤 동료 의원들의 평가였다는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것이 중심이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천 과정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박지원 당선인 5선이 되는 분이신데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당내 뭐 공론화된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복귀형 당선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연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두 번 연임에 대해서 그다지 예.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연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미 확인받은 리더십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종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인정받아가는 과정, 예. 좀 단단해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중심은 이재명인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예. 또 다른 대표가 나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서 조언을 해주는 이런 역할 또한 저는 뭐 전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선까지는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2년 동안 온전히 또 본인이 대표가 되어서 당 운영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는 것 글쎄 그것보다는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다른 분에게 예. 대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저의 생각인 것이고 예. 현재 이렇게 가파르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장수가 직접 나서는 실질적인 장수가 직접 나서는 것 또한 뭐 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의석수가 워낙 또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권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르실 것 같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뭐 복귀왕 당선인은 일단 이제 충남 지역에 있어서는 별로 이제 문제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좀 배제됐던 뭐 비명 그룹이라든지 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PK 후보 지원론을 두고도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책임론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내에서 나오는 그런 책임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다. 그러면 그 PK에 뭐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다녀서 상징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인연이 있는 이런 정치인들에게 간접 격려를 해 주신 건데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해서 득을 얻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민주당 내에서는 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그 분열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께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번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과정이 예. 친명 대 친문의 대결장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은 이미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시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서 이제 당은 친명인 거죠. 예. 과거에는 다 친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친명 내에서의 경쟁이지 어떻게 이거를 친명 친문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 소설을 쓰는 사람들 저는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뭐 개파 갈등이 아니더라도 뭐 찐명과 친명 정도로 어떤 이게 친소관계 구분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벌써부터 뭐 찐명 간의 원내대표 경쟁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그거를 찐명이냐 뭐냐 홍익표 원내대표가 찐명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찐명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돼요. 그래서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의원들 내부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찐명이다라고 하는 건 흔히 이재명 대표 앞에서 앞제비 노릇하는 네.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친하면서도 동시에 저 정도 인물이면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된다라고 인정받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누구 찍어 그런다고 해서 다 찍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마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돌아갈 거고 찐명이면은 뭐 당직도 맡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지만 그건 아닐 거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하나 개원 앞두고 존재감을 좀 보이는 분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화제도 됐고 또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국혁신당이 법야권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다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승리를 이끈 이재명 대표보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이 말은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전체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는 본대 사령관인 이재명 대표의 그 승리가 제일 큰 것이고 예. 여기에서 선봉대 역할을 자임했던 조국 대표 또한 승리한 것이죠. 네. 결국은 크게 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국민들의 명령을 받은 세력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일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 그 뭐 애정과 관심의 정도가 조국 대표에게 더 기울어져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총선 과정에서 한참 욕도 먹었지 않습니까? 예. 조국은 하나다. 예. 근데 제가 그냥 조국은 하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남과 북이 하나이듯 조국은 하나다 이렇게 좀 은유적 표현을 썼던 것인데 네. 에, 당에서 경고를 좀 받으셨죠? 아니요. 아닙니까? 경고를 왜 줍니까? 김민석 실장이 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오- 당을 마주쳤을 때 오해받을 예. 만한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해 달라라는 예. 그 전체적인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조국 대표가 다른 지역 그 대표들도 만났잖아요. 예. 여기에서 선거법에 혹시나 저축이 될까 봐서 그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저랑 인연이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 왔는데 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라는 생각 속에서 맞아줬던 것이고 네.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예. 민주당은 좀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려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모습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좀 뭐 진보 쪽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이 지지자분들은 민주당 답답하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조국 대표가 시원하게 네. 진보 정당의 역할을 대신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조국이 민주당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구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네. 그래서 범진보 계열의 지지자들이 모두가 다 조국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게 된 네. 이런 그 촉발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떤 당권이든 아니면 국회 내에서의 어떤 이제 역할론이든 아니면 다음 대권이든 간에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좀 갈등을 빚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갈등을 빚을 일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다음 총선이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네. 두 분 다 출마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경쟁 속에서 파이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두 정당이 합쳐진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아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정치 세력으로 당으로 존재해 있을 때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신속안건 처리라든지 안건 조정이라든지 예. 이런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당으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당과 당으로 있을 때 그 범진보 세력 내에서의 건전한 경쟁 관계는 오히려 우리가 더 추천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훌쩍 흘러가지고 대통령이 오늘 내는 메시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좀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야당 당선인으로 보시기에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 뭐 보좌관 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 예. 요게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요게 네. 있고 요거보다 더 강한 게 직접 국민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총선 때는 민생 토론회 무슨 뭐 하면서 그렇게 다니셨으면 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지금 격이 떨어질 수 있다. 국민들 귀에 쏙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걱정하실지 몰랐습니다. 네. 라는 솔직한 자기 반성을 전제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뜻을 따라서 국정 운영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바꾸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몇몇 뭐 비서실장 뭐 총리 나오는 부분들 보면 돌려막기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을 또 내세워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세운다라고 하면 예.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기 위해서 보냈던 분을 자기의 최측근 비서실장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싸우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 국민들에게 협치의 메시지를 강하게 좀 내주시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협치할 만한 인사들을 내세우셨을 때 네. 여야가 함께 정치권으로부터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위기고 민주당에도 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집행 권력을 갖고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저러한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협치를 통해서 민주당의 생각들을 국정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정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협치를 안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독선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비판받는 것인데 여전히 야당과 대화 안 하고 독선한다라고 하면 사실 둘 다 공멸을 할 수 있는 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도 좀 협조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이 협치하자는데 네. 저 민주당에서 그것을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매서운 심판이 민주당에 내려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제 협치를 걷어차는 쪽에 뭔가 심판이 또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네. 복귀왕 당선인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